제가 이전 강의에서는 상담자가 지녀야 될 마음가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윤리적 측면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한 6가지 정도로 윤리적 측면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이 상담자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심리적 측면에 대해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상담자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제가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이 상담을 한다. 사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여기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다 상담자입니다. 누구든지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뭐 이웃 사람이나 자녀나 친구나 또는 같은 동료들이 와서 마음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 상담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자신의 고민거리와 걱정과 염려를 얘기할 때 여러분 또한 상담자가 되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내가 상담자가 되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는 것이 좋을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여기 있듯이 이 상담자의 심리적 측면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죠. 상담자의 심리적 태도다라고 했을 때 제가 좋은 성품의 상담자가 돼야 된다. 저는 참 이 말이 좋습니다. 다른 책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상담자는 인간이 돼야 된다. 사람이 돼야 된다. 인간됨이라. 상담자의 인간됨이라. 우리가 전문 상담가가 되기 전에 사람이 돼야 됩니다. 따뜻한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죠. 성품입니다. 인격입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보면, 그리고 상담자가 가져야 될 이 심리적 특성은 뭘까? 또 좋은 품성의 상담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심리적 특성을 가져야 될까 했을 때, 한 3-4가지로 말씀드릴. 첫째,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가 진실한 태도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가 따뜻한 인간미가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가 적정한 수준의 에너지입니다. 자, 한번 다시 정리합니다. 마음의 여유라. 어떤 마음의 여유를 말할까? 또는 진실성이라. 사람이 참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하게 하면 되냐? 따뜻해야 됩니다. 또한 내가 이 전문 상담을 하다 보면 번아웃 됐다고 했을 때 우리가 적정한 수준의 에너지를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죠. 이 4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또 마음의 여유라. 여기 한번 보시죠. 이 상담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룰 뿐만 아니라 상담은 성장과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담을 하여서도, 막상 상담을 하여서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상담을 하는 중에 또 상담을 마치고 난 후에 바로 상담의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지만은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난 후에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약을 먹으면 바로 효과가 나타나죠. 우리가 약을 먹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것이잖아요. 이럴 때 이 상담자가 좀 느긋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느긋한 마음. 지금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또 상담이 다 마치고 아니면 1년, 아니면 2년, 아니면 3년 후에도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게 이 상담의 아주 특성입니다. 이럴 때 상담자에게 가장 중요한 태도가 뭘까요? 느긋한 태도입니다. 좀 여유로운 마음을 가진 겁니다. 이 상담에서 내담자의 변화에 대해서 조금 느긋한 태도, 여유로운 마음. 이건 곧 뭐와 같이?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 보석이 있습니다. 다이아몬드입니다. 원석이 있습니다. 이렇게 영롱하고 아름다운 이 다이아몬드는
원래 원석은요, 그렇게 예쁘지 않습니다. 일반인의 눈에는 뭐 그렇게 귀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원석이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참 좋은 주인을 만납니다. 좋은 주인을 만났을 때 그 좋은 주인은 오랜 세월 동안 느긋한 마음으로 이것을 갈고 세공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상담자의 이 마음가짐이나 심리적 태도는 상담이 하고 난 후에 바로 효과도 나타날 수도 있지만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에 좀 내가 원석을 세공하는 주인처럼 느긋한 마음으로 기다려보는 것, 마음의 여유를 갖는가, 이것도 참 마음가짐을 할 수 있겠죠. 즉 제가 이렇게 써놨죠. 숨겨진 보석이 주인을 만나 빛을 발하다. 우리가 상담을 하고 나면 그 상담 학교가 또 며칠 후에, 몇 주 후에, 한 달 후에, 또 몇 달 후에, 몇 년 후에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지 않더라도 우리가 느긋한 마음을 소유하는 것이 참 지녀야 될 우리의 태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가 이 진실성입니다. 상담자가 가져야 될 마음은요, 진실성입니다. 상담자는 마음의 여유와 함께 참 진실해야 됩니다. 이 진심이라 참 진짜 마음심이라. 우리가 이 상담을 할 때 상담은요, 사람 대 사람과의 만남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참 만남이다. 카를 로저스는 이것을 인카운트라고 말해서 참 만남의 관계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상담자가 내담자를 대할 때 우리가 기술적으로 대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학문들은 진짜 진심으로 온 마음 다해, 온 정성 다해서 내담자를 대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내담자는 알아차립니다. 아유, 상담자는 나를 마음으로 대하는구나. 야, 진실하게 대하는구나. 이걸 알아차렸을 때에 이 내담자는 상담자를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상담할 때도, 친구와 상담할 때도, 이웃과 상담할 때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서 가벼운 이야기를 할 때도 내가 온 마음 다해서 진실하게 그 사람을 상담해 주면요, 그 사람이 나를 신뢰하게 됩니다. 신뢰하다 보면 자기 얘기를 편안하게 마음껏 하게 됩니다. 자기 얘기를 마음껏 편하게 하다 보면 말을 하면서 생각이 정리되고, 말을 하면서 감정이 표출되고, 말을 하면서 생각을 확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만큼 사람이요,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을 말로 표현한다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을 말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형식적으로 내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진심으로 내 마음 들을 때에 효과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인본주의 심리학자고 내담자 중심 상담을 만드는 칼 로저스는 이런 말합니다. 사실 여러분, 카운셀링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하신 분도 칼 로저스입니다. 칼 로저스가 만든 상담 이론은 인간 중심적 상담 이론입니다. 인간 중심적 상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상담자가 지녀야 될 태도가 세 가지 있다. 상담자가 갖춰야 될 참 좋은 상담자, 탁월한 상담자로서 갖춰야 될 세 가지 자질이 있다. 첫째 뭐냐? 무조건적인 존중입니다. 두 번째가 공감적 경청입니다. 세 번째가 진실성입니다. 무조건적인 존중은 앞선 강의에서 상담자의 윤리적 측면에서 강의했지만 가치 중립적인 차원입니다. 내가 내담자 얘기를 들으면서 내담자 어떤 얘기를 듣더라도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말고 그가 하는 말이나 그가 하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도 우리가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조건적인 존중이고, 내가 무조건적인 존중했으면 두 번째 공감적 경청을 하라 했습니다. 잘 들어라. 잘 듣는데 무엇을 중심을 둘까? 공감이라, 함께 공자 느낄 감이라. 그 말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함께 느끼면서 들어라 이 말입니다. 그 사람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이심전심의 마음, 그 사람의 감정을 읽어주는 것이 공감적 경청입니다. 세 번째가 진실성입니다. 일치성입니다. 즉 뭐냐? 진심으로 대하는 것. 말과 행동이 같은 것. 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같은 것. 이게 진실성과 일치성이죠. 세 번째가 따뜻한 인감입니다. 이 따뜻한 인감이라, 사실 우리가 상담을 하다 보면요, 이 상담의 목표가 내담자의 변화입니다. 내담자의 변화를 위한 상담에서 최고의 도구는 뭔지 아십니까? 상담의 도구는 말입니다. 말인데, 여러 상담의 도구들인데 말은 아주 기본적이면서 고차원적입니다. 그러나 이 내담자의 변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도구가 뭘까?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내담자의 변화를 위해서 상담에서 최고의 도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상담자 자신입니다. 사실 우리가 내담자가 오면요, 상담자에 비해서 그 시간입니다. 내담자는 심리적인 약자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그 내담자가 사회적으로도 약자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내담자가 상담자를 통하여 정말 사람의 냄새가 났을 때, 사람의 따뜻한 한치를 느꼈을 때 내담자의 마음이 편해지고, 내담자의 마음이 편해지면서 자기 이야기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얘기를 누구에게도 막힘 없이 자기 얘기를 편안히 하다 보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길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담자가 지녀야 될 참 따뜻한 마음은, 이 육아사상을 얘기하시는 공자님께서 이런 말합니다. 인이라, 어질인이라. 공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공자는 선비가 갖춰야 될 최고의 덕목 중에 하나가 어진 사람이라. 어진 사람이라. 진짜 어진 마음을 가야 된다. 그래서 이 맹자가 묻습니다. 스승님, 어질다는 것이 뭡니까? 인이 뭡니까? 인이 뭡니까? 이러니까 그냥 공자께서는 그냥 어지르라 이나라 이랍니다. 그때 맹자가 인에 대한 정의를 내립니다. 무엇을 내렸냐? 척은지심이라. 척은지심이라. 슬퍼할 척자, 근심을 얹어라. 이 내담자의 슬픔이 나의 슬픔으로 느껴지는 거, 내담자의 근심이 나의 근심으로 느껴지는 거, 이것이 우리가 지녀야 될 이 어진 마음입니다. 따뜻한 인감입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보시죠. 뭐가 보이나요? 야, 우리 군에 갔다 온 친구들 아마 거의 다 알 겁니다. 이거 뭐죠? 초코파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만드는 회사가 이름을 정이라 붙여놨습니다. 얼마나 정이 좋은지. 따뜻한 마음, 따뜻한 마음. 이것이 바로 따뜻한 마음을 지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지나친 따뜻함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 지나친 이 친절도 상담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담의 끝에는
홀로 서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 남자를 의지하고 내 남자를 의존했더라도 상담에서는 심리적으로 나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상담자는요, 적정 수준의 에너지를 지녀야 됩니다. 상담은 전문 영역입니다. 상담은 내 남자의 마음의 아픔이나 염려나 걱정이나 또 앞으로 진로를 다룬 겁니다. 아주 전문적인 심층적이고 전문적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상담자는 적정한 수준의 에너지를 가져야 되는 왜요? 왜 상담자는 적정한 수준의 에너지를 가져야 될까요? 왜냐하면 상담자가 힘이 있어야, 상담자가 에너지가 있어야 이 상담 과정이 활기를 띠게 됩니다. 이 상담 과정이 활기를 띠게 되어야 내 남자가 마음의 평안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상담자가 활기가 있어야 내 남자에게 변화에 대한 의지를 갖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상담자들은 이 상담자가 지녀야 될 마음가짐과 상담자가 지녀야 될 이 마음의 특징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왜 적정한 수준의 에너지까지 읽어봅시다. 상담이랬습니다. 상담이라 서로 상자 이야기할 담이라. 상담자와 내담자가 서로 만나서 이야기한다. 여러분, 이야기 듣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사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매우 힘든 작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상담자가 지녀야 될 마음가짐에서 적정한 수준의 에너지를 내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상담은 언어를 주요 도구로 하는 치료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담자는 적정한 수준의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상담자로서 이 에너지가 없이 내가 막 번아웃 됐습니다. 번아웃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담자가 번아웃 됐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먼저 자기부터 추스려야 됩니다. 자기부터 추스리고 그 다음에 상담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생각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상담자의 이 태도에 대해서 강의하면서, 두 번째, 상담자의 마음가짐, 심리 태도에 대해서 강의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저의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